네, 오늘은 한국 격투기에서 좀 중요했던 사건이죠. 팀 스턴건 해체부터 정찬성 선수의 이제 최근 행보, 그리고 김동현 선수의 자기 객관화가 어떤 의미를 짓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이 스턴건짐 사건의 핵심은 김동현 선수가 이제 팀 매드에서 독립하면서 나오진 일련의 과정이죠. 그 배경에는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망, 그리고 팀 내부의 복잡한 관계 같은 게 얽혀있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김동현은 팀 스컨던을 꾸렸죠. 중심에는 조남진도 있었고 이정원 코치도 있었고요. 초반에 팀 분위기는 분명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UFC 파이터 김동현이랑 같이 함께 성장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죠. 김동현은 추성훈과 같은 소속사였고 본부 ENT, 방송계에서 점점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예능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으면서 방송 출연이 늘어났죠. 같은 소속사를 밀어주는 거는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아시아도 뭐 우연히 된 것도 있지만 이 아모띠랑 김동현 씨가 같은 소속사예요. 예. 이관희 씨도 그렇고 매미킴에서 이관희랑 이 김동현 씨랑 잘 소통한 느낌 보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방송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체육관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죠. 분명히 김동현의 잘못이죠. 물론 김동현 씨는 틈날 때마다 체육관을 방문하고 방송으로 번 돈으로 식비나 복싱비 신종훈 씨한테 재활비 등을 지원하면서 선수들을 케어했습니다. 지금처럼 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했던 게 느껴지죠. 하지만 팀이 점점 커지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파벌이나 갈등, 여러가지 생각 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부상이나 훈련 방식, 개인별 성향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이고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 길이 맞나? 이 사람들의 방식이 맞는가라는 현타가 오기도 했고요. 겉으로는 김동현 씨의 어떤 유튜브 채널 매미킴에 출연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본질이 아니잖아요. 선수들은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결국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왔고 팀 스턴건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도 사정은 복잡했죠. 합숙소에서 살지 않았던 선수들이나 불만이 많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탈이 생겼고 어떤 선수는 나갔다 들어오기도 또 어떤 선수는 좋게 떠나서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남진 관장 역시 초반에는 좋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해체 후에도 김동현 씨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인스타에서 종종 보였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이후였죠. UFC 팬들이 또 김동현 씨 팬들이 이런 선수들에게 찾아가서 비판이나 비난을 막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식비나 주거비 다 대줬는데 고만 줄 모르고 배신하고 떠난 거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그들도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1년, 2년 만에 김동현의 잘못이 드러나게끔 본의 아니게든 일부러든 인터뷰 혹은 라방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세계 6위까지 간 사람에게 배우러 간 것이다. 근데 안 나오면 뭐가 되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또 팬들이 찾아와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만큼 악플이랑 비난을 하는 것을 당사자 김동현이 막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합리적인 물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이외에도 이 사람들은 방송에서 분명 김동현 지원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또 근데 중요한 건 주관적으로 지원을 해석하면서 지원을 폄하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김동현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지원도 했고 체력 훈련도 빡세게 시켰고 나름대로 성으로서 도와준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말하죠. 세상 어느 국가 UFC 체육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선수들 코칭해주냐, 먹여주고 이 정도 지원해주는 거 대단한 거다. 이만한 해도 이 정도 지원이 부족하다면 할 수도 있다. 훈련도 아쉽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정도를 세계로 치면 상위 10% 안에 드는 거다라는 게 팬들의 중론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입장은 둘 다 옳은 거죠. 이 부분이 핵심이죠. 누군가는 김동현이 지원도 해주고 체력 훈련도 결국 빡세게 시켜줬는데 뭐가 문제냐. 반면 또 누군가는 금전적인 지원은 분명 감사하고 분명히 팩트는 맞지만 그럼에도 여러모로 부족했고 당사자 본인이 안 나온 건 문제가 있다는 게죠.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스위던 서울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세련된 분위기가 없던 때였어요. 다소 위계적이고 해외 사례를 겉만 흉내낸 방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도 어려웠을 거고 안 따라가고 싶었던 어떤 개인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체력 훈련해 라고 이 화이트보드에 써있고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김동현 선수나 조남진 선수나 관장이 지금의 아모트처럼 완벽히 그 훈련을 수행할 수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선수들 입장에서 너무 빡셌다는 1차원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훈련의 강도였을 거예요. 이건 우리도 이해 못하잖아요. 당신들은 못하는데 우리를 시킨다고? 또 젊은 사람들답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나라는 어떤 의심도 들었을 것 같아요.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에서 훈련하길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요구도 있었을 수 있죠. 결국 양쪽 다 이해는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김동현이 시켰던 훈련의 방향은 분명히 맞아요. 그 당시에 김동현 체력 수준이나 고석현, 김상욱 선수들의 실력은 중요한 건 그때와 지금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석현은 중량급임에도 3라운드를 뛰어도 아예 지치지 않는 놀라운 체력을 갖고 있죠. 그건 단순히 근성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스웨덴 서울의 과학적인 방식, 또 홍범석 코치의 트레이닝, 그리고 국대급 체력 선수들과 함께한 결과죠. 함께 누군가랑 다른 사람들과 했던 거죠. 그때랑 다르게.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렛츠고 다 합자! 라고 시작했으니 고석현 선수도 그때 당시에 못 따라오고 체력이 늘지 않았죠.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따라와도 지금 같은 체력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김동현도 종종 TV에서 말하잖아요. 운동은 누구랑 어떤 분위기에서 하느냐가 완전 중요하다. 그 사람 말대로, 김동현 말대로 그때는 그들이 이런 훈련 시스템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관점으로 그때의 김동현을 완전히 옳았다고 실드하는 것도 또 반대로 비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둘 다 옳고 둘 다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한국사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일제강점기나 조선시대의 왕을 저 왜 저랬대 이렇게 시각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나 교육 수준, 사고, 이념, 국제정세, 인식 수준 이런 걸 고려하면 입체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수부가 하나둘 이탈하면서 해체되었고 결국 이정원 감독을 중심으로 하바스가 서울에서 다시 시작되었죠. 그때 김상욱이나 윤창민 선수 복귀했고 몇몇 선수들은 돌아온 애 만에 하다가 그냥 지금 형태를 굳어졌죠. 김동현도 그 시점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이건 정말 미안하다 라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했죠. 물론 1시간 넘는 사과방송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답게 성인답게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누군가는 어그로를 끌어서 인기를 얻고 싶거나 계속 피해망상의 방향으로 이 사고가 관성적으로 흘러가서인지 사실을 부풀리거나 곡해해서 김동현 혹은 하바스에 대해서 적대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점이 좀 많이 아쉽죠. 특히 유준성 선수의 경우 이제 프로잖아요. 프로답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뒤에 방공의 영상 같은 거 은근히 틀어놓고 은근히 비꼬듯한 모습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죠. 그리고 황인주 선수는 더 심각하죠.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로 여전히 양스러운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UFC를 꿈꾸거나 정찬성, 김동현, 추성훈 그리고 선배들이 만들어온 격투기의 대중적인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죠. 어릴 때부터 아마 정통 엘리트 스포츠나 체육관 소속 문화 속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식이 과잉이고 일진들 혹은 노는 친구들 혹은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체격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과잉되지 않나 싶고요. 군대식 수직 문화, 체육대학 특유의 위계에 익숙한 김상욱이나 고석현은 지금도 김동현에게 깍듯한 예의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거죠. 반면 황인수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수직적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물론 모든 업계가,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군대식 위계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적절한 위계 질서, 자율성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과도 마찬가지예요. 루키들, 고참들, 이런 어떤 균형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정찬성 선수의 좀비즘을 보면은 박문호나 백수민 등 흔히 말해서 짬바 있는 사람들이 좀 빠지면서 그 위기가 조금 무너진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조남진 관장도 해체 이후에도 김동현과 한동안 잘 지냈지만 최근 사이가 나빠진 건 아마도 인간적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정원 감독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SNS에도 이 선수 지원은 김동현이 낸 돈이 아니라 스폰서 팀에서 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이거는 김동현 선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온 거잖아요. 스폰서랑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관비를 내는 것도 철학적 깊이나 경제 개념의 부족함이 나온 거 보면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이 감정적인 상처가 커서 뭐든 트집을 잡고 싶은 심리이고 뭔가가 왜곡된 상태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흐름은 하바스의 현재 좋은 평판과 대비되면서 더 극명히 나타나죠. 하바스가 지금처럼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고석현이 잘해서 뭐 김상욱이 RTU 결승을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석현, 김상욱, 윤창민, 뭐 정영재 등등 이런 선수들의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적절한 위계와 존중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이 구독자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괜히 슈퍼챗 막 수천만 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품격 있는 사람 응원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 싸워도 거만하면요 외면당하고 언제 무너질까 지켜보게 되는 사람이 많아져요. 결국 이 김동현 선수와 하바스가 지금 신뢰를 얻은 거는 성실함. 정통성이에요. 이게 성실한 건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박지성 성실하잖아요. 그렇죠? 손흥민도 그렇고.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객관적인 자기 성찰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 하바스는 팀 스턴건 해체 이후에 김동현의 완벽한 자기 객관화 덕분에 지금의 긍정적인 평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위계와 자유의 균형, 둘째는 자기 객관화, 세 번째는 경제적 여유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계와 자유의 균형이에요. 김동현과 오랜 기간 함께한 고석현, 김상욱 같은 선수들은 여전히 김동현을 스승처럼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군대식 문화 체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한 훈련하면서 쌓인 신뢰감이 가장 큰 거죠. 어느 조직이든 적절한 위계 질서와 자율성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조직은 방향을 잃게 돼요. 리더십도 무너져요. 어쨌든 하바스는 이런 위계와 자율성을 근거로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하고 있고 이것이 김상욱 선수의 RTU 결승까지 가는데 아주 주요했고 고석현 선수가 자기 기술을 펼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겼죠. 아쉽게 기세를 맞았지만 우리 윤창민 선수도 분명히 일어설 거고 기대되는 송명재 선수도 이번 전지훈련 통해서 그리고 더욱 발전되면은 장점인 타격과 함께 육각형이 더 될 거라 봅니다. 결국 이런 묵묵한 성실을 팬들은 좋아하고 성실하게 성장하는 걸 좋아하니까 노력하는 게 땀을 흘리는 게 보이니까 와 하면서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슈퍼챗을 쏘는 거죠. 아마 여러 영상에서 김상욱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처럼 계속 보여주면 고석현 선수만큼 혹은 더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슈퍼챗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묵묵하게 경청하고 윗사람들이 말하면 그 힘든 체력의 시간을 버텨내는 걸 보니까 감동하잖아요. 자, 둘째는 자기 객관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체력 훈련을 했다는 거고 우리 축구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술이 이강인 선수처럼 뛰어나도 어쨌든 체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이강인 선수가 예전에 체력 없다고 엄청 비판받았잖아요. 아무튼 현재 하바스가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이유는 훈련 실력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실함과 겸손함, 특히 자기 객관화 때문이죠. 특히 김동현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을 방송인으로 포지셔닝했죠. 자신이 직접 체육관을 운영하는 대신에 이정원 관장이 대표로서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있고 본인은 후원자이자 서포터즈 그리고 큰형님으로 남아있는 방식을 택했죠. 단순히 물러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면서 자기 객관화하는 결과죠. 이렇게 돈 벌어서 동생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는 벽 레슬링 같은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도 복싱은 신종훈이나 마동석 씨가 운영하는 복싱 클럽 챔피언 그런 데다가 같이 쭉 가고 카디오나 체력은 수유돌 서울 홍범석 훈련에게 맡겼습니다. 거기 갈 때도 있고 그 훈련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바스 내에서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은 국내외 전지훈련 가죠. 그래서 실전 능력을 점검하고 객관화를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있죠. 즉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후배들을 이 육각형 파이터로 만든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 우리 인생에도 정말 중요하죠. 시험, 재테크, 인간관계 이런 모든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이 자기 객관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해진 세 번째 이유는 어쨌든 사람이 여유 있어져서 그래요. 하바스가 좋아진 건 경제적 여유죠. 특히 김동현의 경제적 여유죠. 김동현이 비트코자 투자 성공한 건 많이 유명하죠. 처가댁도 투자를 다 꼬셔서 그러니까 설득해서 했고 본인도 있는 돈 다 털어넣어서 코인 투자한 게 지금 한 개당 1억 6천 정도니 많이 오른 거죠. 추성훈 씨도 이제 개인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중요성 얘기하면서 함께 투자를 오래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인가? 한 몇 달 전에 한 방송에서 정현이 이제 방송 안 해도 될 정도야 라고 한 거 보면 사람들이 한 50억에서 100억은 벌었을까라고 추측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이제 방송이 고정으로 1년 기준으로 한 8개 있죠. 뭐 놀토부터 해서 뭐 역사 관련된 거, 그쵸? 각종 CF, 매미킴 100만 채널에 오는 어떤 후원, 광고, 이런 것들 보면은 조회수는 사실 PD 월급 주기도 빠듯하죠. 완벽한 톱니바퀴가 이제 수입적으로 완벽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수입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은 세후로 1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보이는 광고가 다가 아니라 작은 광고도 굉장히 많아요. 작은 행사도 많고요. 이런 경제적인 여유 덕분인지 동생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선수들도 안정적으로 훈련에 집중하게 되니까 서로 선순환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수들도 매미킴 채널 통해서 알려주고 성실한 게 보여지니까 나중에 개인 체육관 차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게 현장에서 다른 교육인들이랑 다르게 돈 사랑하세요, 돈 버는 거에 집중하세요, 돈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세요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돈 벌려면 취업이나 창업을 결국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산업이 보여요. 경제가 보이고 경영이 보이고 자본주의 원리 같은 세상 원리가 보이니까 눈을 뜨게 돼요, 세상에. 그리고 사람 관계도 돈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돈 말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 관계는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돈을 김동현은 투자를 잘했고 본인 성실함으로 벌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삶의 바탕이 되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처럼 더 부드럽게 동생들한테 얘기하고 말투도 바뀌고 후배들도 더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찬성 씨의 이 황인수 선택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 황인수를 선택한 건 저는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요. 이따 나오겠지만 참 동의는 하지만 아쉬운 거죠. 이 어쨌든 한국 격투기의 넘버원이잖아요, 정찬성이. 타이틀전을 몇 번이나 했고. 근데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떨어지는 판단을 하면서 황인수 선수를 아직도 억지로 끌려갖고 UFC 진출을 돕고 있고. 아니 잘될 만한 후배를 돕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고 박수받아야 될 일이지만 컨트롤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이죠. 그리고 GFN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와이프만 너무 믿지 말고 외부의 좋은 협업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김동현 씨가 이 분업화를 맡긴 것처럼 본인도 이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는 걸 정확히 외부 인력으로 해야죠. 언제까지 와이프랑 자기가 해요. 무엇보다 이제 김동현을 정찬성이 리스펙한다면 황인수가 하바스 조롱하는 영상은 공식 유튜브에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황인수 컨트롤을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성찰 없이 그냥 남은 남이고 남 사이에는 안긴다 뭐 이런 개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실수했죠. 내가 뭐 욕하라고 시켰니?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황인수가 했던 말들은 다른 스포츠 선수가 했으면 징계를 받거나 장애인 비하 이런 것들 큰일 날 거죠, 요즘 시대에. 그래 이런 걸 보고 정찬성이 내 소속 아니다, 혹은 반대로 황인수가 내 소속, 나는 좀비 소속 아니다 라면서 서로 선을 걷는 게 아니라 선배로서 따끔하게 할 말하고 또 소속팀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또 형으로서 혹은 프리랜서 코치로서 따끔하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김두한 해설위원도 라방에서 정찬성이 아쉽다라고 말을 한 거죠. 실제로 저는 정찬성 씨가 최두호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킨 점에서 코치로서 분명 소질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정찬성이 실패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서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본인을 증명한 게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천재 1, 2호 뭐 이런 사람들도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성장할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찬성이 김동현처럼 외부에서 더 자극받고 외부와 협업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인 사람이랑 김동현은 완전 열린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 산업의 원리, 경영의 원리, 세상의 원리 다 이렇잖아요. 외부랑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체육관 경영부터 트레이닝 방법, 비전 등을 계속 객관화해야 되고 외부에서 수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바스를 응원하는 것은 이 고석현의 묵묵함, 성실성, 부족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김상욱 선수, 그리고 최근에는 패배했지만 묵묵히 가족처럼 함께하는 윤창민 등 하바스 선수들의 성실, 그리고 경청하는 능력, 적절한 위계와 자유 등을 응원하는 거예요. 체육관에 술 먹거나 뭐 수시로 일반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맥주 마시고 생일 파티하고 뭐 장애인 비하하고 입에서 욕을 걸걸하게 평소에 내뱉고 음흉하게 김동현 씨 비판 유튜브 틀어놓고 외부와 유튜브하고 이런 것도 사람들 좋아하지 않죠. 삶에서 중요한 건요, 별거 없고 착하면 되고 경청하면 좋고 겸손하면 좋고 자기 관리하면 좋고, 성공도 중요한데 성장하는 사람을, 그런 서사를 응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박준영 선수도 패배했지만 사람들이 응원 정말 많이 했고, 왜냐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유주상 선수도 훈련 영상에서도 사람들 응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생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혀를 내두를 성실성, 그리고 운이 와서 붙을 만한 노력의 과정, 해당 분야의 전문성, 둥글둥글한 인간관계, 이런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매미킴이 김동현 씨의 자기 객관화는 단지 격투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볼 때 객관성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면 좋아요. 내가 하려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거, 혹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하고, 내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게 그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가 진로교육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나에 대한 객관적 파악. 내가 노력했을 때도 성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태생적인 한계, 피지컬의 한계, 뇌의 한계, 공부머리 한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점검해서 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오늘 어쨌든 자기 객관화 뭐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도 도움될 말로 찾아뵙겠습니다. 앤드림이었습니다.